네, 안녕하세요. 지극정성TV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 지극정성TV 유튜브의 어떤 목적성을 사실 이 센터를 운영하시는 분들께서 어떻게 보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운영상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그거를 공유하는 식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한데 제가 이걸 좀 채널을 하다 보니까 신규 기관들 아니면 이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운영하다 보니 좀 더 그런 분들의 비중이 높아지고 또 그런 분들에 대한 궁금증의 질문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런 분들의 질문들을 좀 종합적으로 보면은 제일 첫 번째 큰 문제점이 뭐냐면 이 분류가 되지 않습니다. 분류가 뭐냐면 큰 카테고리 뼈대에서 어떤 질문들이 그 뼈대 안에 질문들이 생성이 될 텐데 그냥 이런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힘드신 부분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서 그 창업하시는 분들이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 어떤 역량이 필요하신지를 좀 소개해 드릴 수 있는 그 네, 오늘 소개해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좀 영상을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 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얘가 이렇게 컨설팅을 진행을 하면서 하는 부분인데 딱 잘리지가 않네요. 재무회계 업무 여기까지 제 얼굴인데 보면 이 방문용 업무 절차입니다. 자, 창업을 처음에 하신다고 하시면 난 뭐부터 해야 되지? 하시게 되는데 총 4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총 4단계로 첫 번째로 설치 신고입니다. 설치 신고. 설치 신고는 어디다 해야 되느냐? 각 어르신이 죄송합니다. 각 센터를 창업하시려는 그 시 아니면 이제 뭐 구 아니면 이제 뭐 시군구청 그쪽으로 가셔서 노인 장애인과에 보면 이 노인 재가 방문 요양 서식을 그 설립 신고해주는 담당자가 계십니다. 그러면 그분한테 가셔서 설치 신고를 하셔야 되세요. 근데 그 설치 신고를 하실 때 보면은 이 담당자한테 가게 되면 그분께서 여러 가지 서류를 제공하라고 달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좀 제공해 달라고 하는데 그때 그 서류들이 뭐 이제 인력 현황, 시설 현황, 뭐 여러 가지 이제 현황들, 그리고 사업 계획서, 운영 규정, 그리고 뭐 이제 노인 학대 예방 그런 대표자가 결격 사유가 없는지 이런 여러 가지 서류를 검토를 해가지고 진행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됐습니다. 그거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10월인데 12월 1일 날 오픈하고 싶다고 하시면 11월 10일 전에는 서류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11월 달에 검토를 해서 11월 말일 날 이거는 문제가 없다. 뭐 시업을 개시해도 되겠다. 이렇게 승인이 나오거든요. 그 승인이 나오는 증을 필증이라고 합니다. 필증. 필증을 시군구에서 받는다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그 필증을 갖고 이제 세무서로 가시는 겁니다. 세무서로. 세무서로 가시면 거기에서 이제 개인이면은 사업자 등록, 개인이면 고유번호증이 나오고요. 법인이면은 사업자 등록증이 나옵니다. 그래서 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 사업자 등록증을 받으시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필증, 고유번호증이나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이제 건강보험공단에 들어가십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들어가시면 여기에 우리가 돈을 여기다가 청구할 테니까 돈을 여기다 주세요라고 하는 현황통보사라는 서식이 있습니다. 그거를 돈을 여기다 넣어주세요라는 그런 그 현황통보사 제출하시고요. 또 공단 포털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제 공단에서 인증서를 받아오시는 겁니다. 그러면 인증서를 받아오시는 게 설치 신고 업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네, 이게 이제 첫 번째 업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이게 시작이 되셔야지 딱 세팅 작업이다 생각하시면 되세요. 세팅 작업에서는 이제 뭐 시군구청 우선 가셔서 이제 설치 신고 서류를 내시고 거기서 승인이 나오면은 필증을 갖고요. 필증 갖고 세무서에 들어가시면은 이제 고유번호증이나 사업자 등록증 받으실 수가 있고 그래가지고 또 공단에 들어가시면 그 공단에서 인증서를 또 받게 되고요. 인증서가 아니라 그 다음에 인증서 다음에 그거를 그 이제 통장에서 돈을 받을 수 있는 이제 공단에 통장 등록을 하는 현황 통보 일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딱 설치 신고면 세팅이 끝납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업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두 번째 업무입니다. 두 번째는 수급자 발굴을 하셔야 됩니다. 수급자 발굴. 수급자 발굴이 되지가 않으면은 우리 방문형 업무는 진행되는 게 없습니다. 첫 번째 업무는 진행하고 수급자 방문을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이건 뭐 오프라인일 수도 있고 이제 온라인일 수도 있습니다. 크게 나눴을 때. 근데 이제 오프라인에는 지역사회 활동을 통해서 뭔가 수급자 발굴을 하셔야 될 거고요. 온라인은 뭐 우리 지역사회 키워드 방문율을 쳤을 때 우리 센터가 먼저 뜨게끔 하거나
뭐 그런 형태로 해서 온라인 활동을 하셔야 되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시돼야 되는 업무입니다. 이 수급자 발굴을 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되느냐. 우리가 수급자 아프신 분을 보면 어떻게 설명을 해서 우리 방문 요약 서비스로 매칭을 시킬 것이냐. 이거가 굉장히 중요한 업무 두 번째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네모박스 제일 크게 했죠. 이게 가장 중요시되고 우선시돼야 되는 업무입니다. 이 수급자 발굴이 되지가 않으면 업무 자체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 수급자 발굴을 할 때 여러 그 어르신들이나 보호자분들이 여러 가지 막 물어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창업 초기 때는 힘드시지 않습니까? 여러 개 답할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러면 항상 거기서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선 진행 등급을 받은 다음에 우리가 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저희 목적은 이루고 나서 그거에 대한 에너지가 분산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급자 발굴에 대해서 에너지를 꽉 쏟으실 생각을 하시고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 업무가 안 되시면 요양보호사 관리, 공단에서 제공하는 업무 이런 게 전혀 안 되신다고 보시면 되세요. 창업하시는 분들은 수급자 발굴을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느냐, 아니 내가 안 된다면 어떻게 이거를 내가 돌파를 할 것이냐. 지금 어디 지역에 시작하셔도 100개 이상의 요양기관들이 다 있을 텐데 거기보다 내가 어떻게 수급자 발굴을 잘할 것이냐, 이거는 생각을 갖고 꼭 시작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수급자 발굴이고요. 세 번째로 이제 수급자 발굴이 되셨으면 이제 그분을 모실 요양보호사를 모집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요양보호사를 이제 구인을 어디다 할 것이냐. 구인을 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등록이 되시잖아요. 그 등록은 W포시라고 합니다. 이 W포시는 시군구청에서 승인이 필증이 나오게 되면은 이 W포시를 사용할 수 있는 이제 권한이 생기는데요. 그 W포시가 이제 인력 등록을 합니다. 인력 등록할 수 있는 W포시, 요양보호사 관리할 수 있는, 요양보호사를 입력하는 W포시 업무에 대해서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4대 보험 업무입니다. 이분이 이제 근로자로 인정이 되시면 제가 전정 영상이나 전정 영상에도 4대 보험 업무라고 해놨잖아요. 이분이 이제 일을 하시게 되시면 4대 보험을 들어야 되는 4대 보험 업무가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각종 의무 교육이 있습니다. 사회복지 법인으로 되면 법인 교육, 그 다음에 근로자로서 급여 제공에 대한 어떤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 뭐 이제 주휴수당이라든지 연차수당이라든지 이분이 근로자로서 노무 쪽에 관련돼서 우리가 실업급여 처리라든지 일자리 안정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 근로자를 잘 관리할 것이냐, 이게 이제 요양보호사 관리에 따른 여러 가지 업무들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매칭이 되셨어요. 그러면서 이 요양보호사 우리가 다 구인이 됐고 이거에 대한 의무도 알려드렸는데 이제 이분이 시작하시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공단에서 제공한 업무대로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제가 수급자 때 가서 해야 될 7가지 업무, 요양보호사가 해야 될 업무, 이런 거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시거든요. 이제 등급을 받고 요양사 매칭이 되셨으면 우리는 그 전에 가서 이제 31가지 업무 프로세스대로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들이 제가 앞에 제공해드린 영상들입니다. 1번 수급자 가서 해야 될 거, 2번 요양사 관련된 해야 될 거, 이것들이 31가지 업무고요. 그 다음 도인 장기역 포털 업무는 이게 매칭이 되셨으면 우리는 포털에 등록해야 됩니다. 등록해야 되는 걸 아셔야 되고요. 등록하고 나서 한 달이 끝났습니다. 한 달이 끝나면 그 다음 달에 청구를 해야 되고요. 청구를 해서 이제 돈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달 말일날 돈을 받습니다. 돈을 받았으면 급여가 나가게 되겠죠. 급여가 나가고 우리 운영비도 쓰고 여러 돈이 나가겠죠. 그거를 재무회계 관리에 통해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 재무회계 관리가 이제 원케어 프로그램이나 사회복지 전산정보 시스템에 입력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반복된 업무들이 방문 요양 업무 절차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크게 창업을 준비하시거나 아직 어떻게든 뭐 창업을 하긴 했는데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자, 큰 카테고리로 생각하십시오. 설치 신고 하시는 거 세팅 작업 끝났으면은 이제 수급자 발굴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요양보호사 관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번째 공단에서 제공하는 업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들을 고민을 하고 모르시면은 제 채널을 통해서 이 큰 카테고리 안에서 방법들을 찾아가시면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제가 그런 이 창업이나 이런 컨설팅에 대해서 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고 요즘 전화가 부쩍이나 좀 많이 늘어서 제가 이런 영상 한번 제공해 드리게 됐습니다. 한 번쯤 이 업무 프로세스를 정리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료를 찾더라도 이 큰 카테고리 내에서 어떤 방법적인 부분을 찾아보셔서 거기에서 내가 잘할 수 있는지, 내가 못하는지, 내가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그거를 고민을 해보신 다음에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